중국 최대의 무역도시 상해. 3.1운동 직후였던 1919년 4월 13일, 이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일제의 무단 통치와 잔혹한 인권 침해 행위를 세계에 알리고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려는 목적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상해 임시정부가 제작한 한국의 독립운동 화보집은 전 세계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자주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작된 이 화보집에는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제의 만행이 그대로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잔인한 학살의 현장에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제안공사 선교사들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일제의 잔혹한 행위를 비판할 정도였다. 이 일대로 순자들이 와서 불을 다 놨어요. 그래서 전체 가옥들이 좀 다 탔죠. 창으로 배를 찔러서 점심에 떡국 잡수신 게 다 그냥 배에 나왔다고. 굉장히 악랄한 건 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집에 오시려고 그랬던 간에 도망오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지. 소나무를 끼안고 빙글빙글 돌더니 누가 봤대 그거를. 그러더니 싫어지더라고요. 일제의 극악무도한 만행 앞에 전 세계가 놀란 비극의 현장, 화성. 1919년 4월, 지극히 평범했던 농촌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물이 많이 모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견학으로 온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수촌리가 이렇게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은 화성의 비극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주동자는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근병하고 경찰하고 와서 30살 집을 새벽에 와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동네가 그냥 다 타서 쑥밭이 되고 정말 참 수촌 사람을 은익을 시켜주는 사람도 같은 주인으로 다루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수촌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라든가 이제 봄이니까 뭐 벽씨라든가 콩씨라든가 뭐 이런 거 씨앗 하나 없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1919년 4월 5일 수촌리에 들이닥친 일본군은 마을 사람들을 포위하고 가옥마다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잡아들였다. 일본군은 이후 열흘 동안 수촌리에서만 무려 4차례나 방화를 저질렀다. 교회가요. 네네. 이 수천교회가 113년이 됐는데 요 괴짝은요? 예, 이 괴짝에 교족부 또 그 중요한 서류들을 이곳에 보관하던 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그 순사들이 새벽에 가서 이제 막 불을 지르고 이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서류를 껴고 불을 지르는데 김웅태라는 그 교인이 있었어요. 예. 그 양반이 자기 집 불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불을 끄지 않고 교회의 교족부가 이런 그 서류들이 다 탄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끌어서 내서 불에 안 타고 남은 게 수천교회 만세운동할 때 교회로서 남은 보물은 이 괴짝 하나 있습니다. 1919년 4월 5일부터 약 열흘간 벌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비극적인 탄압의 광풍은 바로 이곳 수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 5일 약 30여 명의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친 수촌리는 전체 42가구 가운데 38가구가 파괴되는 약 90%의 가구가 파괴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군의 무차별한 무력 행위와 방어는 수촌리뿐만 아니라 우정, 송산, 발안 지역까지 화성 전체로 이어졌다. 발안에서 수촌리로 넘어가는 길목에 야트막한 산을 끼고 조성된 마을 제암리. 이곳에서 일본의 잔혹한 행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4월 15일 불시에 마을에 들이닥친 일본군은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로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들 그동안 잘못하고 이런 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겠다고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몇 시까지 모이라고 이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미리 명단을 파악한 듯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와 끌고 간 일본군. 그렇게 순진했던 마을 주민들을 요인하여 교회에 몰아넣은 일본군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안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던 것이다. 사격이 끝난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더미와 석유를 끼얹고 불까지 질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아비교환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물론 지아비를 찾아온 아녀자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또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저희 집이 여기고 교회가 바로 저기였거든요. 지금 기념탑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뛰는데 이거 창으로 배를 찔러서 점심에 떡국 잡수신 게 다 그냥 배에 나왔다고. 그렇게 예배당 안과 밖에서 모두 23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일본군이 저지른 방화는 제암리 전체를 휩쓸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었다. 그 당시에 초가 교회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초가 지붕에 이제 불타면서 내려앉아서 시신과 엉킨 상태여서 아주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 타는 냄새가 3일 밤낮을 났고 또 그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고약했다고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하지만 잔혹한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제암리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일본군은 곧바로 인근 마을 고주리로 이동했다. 저 제암리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올 때. 당시 집안의 결혼식 때문에 한 집에 모두 모여 있던 김응열 선생 일가는 불시에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김응열 선생을 포함한 남자 어른 6명이 그 자리에서 총과 칼로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한 집안의 씨를 말리는 믿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였다.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그냥 두지 않고 3일 동안 불에 태우는 등 일본군의 악랄함은 극에 달했다. 한날 한시에 참 6분이 이렇게 한 집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시집 온 지 3일 되신 그 숫자남자 할아버지 그 만화님 이제 그 할머니도 같이 3일 만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따지면은 총 원래 할머니까지 7분이 돌아가신 거지. 여기서.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셨고 제가 한 20년까지 살던 이 생 같은데요. 예. 일로 이제 끌고 와서 여기 노젓가리가 여기 노젓가리. 볏집을 여기에 쌓여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들을 막 끌고 와서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놓은 곳이에요. 끌고 나와가지고 그 밖에 마당에서 이제 막 칼로 자르고 총으로 찌르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도질이래 난도질. 차곡차곡 쌌대요. 그 6분을 싸서 놓고 이제 밑에서 이제 불을 놔가지고 집가래가 다 타도록 3일 동안. 어머니 치맛자락에 숨어 살아난 당시 13살이었던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겨우 대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김연목 씨. 하지만 후손으로서 아직까지도 한날 한시에 뒤엉켜서 죽은 선조들의 처참한 유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무덤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유골이 이제 들것 하나로 다 모시고 왔으니까 이걸 누구 유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애기들 묘소처럼 이거 뭐 비도 하나 없이 안내판은 다 발에서 이제 글씨도 안 보이고 참 가슴 아프고 참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당시 일본의 만행으로 화성시 주민 46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가옥의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제안공사 선교사들에 의해 해외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자주 독립의 정당성을 위한 주요한 근거로 이 끔찍했던 사건들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23위 방명단 안정환, 안종린, 안종락. 이곳은 1919년 4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이 3.1운동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참혹하게 학살했던 제암리 참변의 희생자들을 모신 묘역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토록 제암리에서 23분이나 되는 열사들을 학살했던 것일까요?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독립만세의 함성이 크게 터져나왔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민족 최대의 항일운동의 시작이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월 26일 화성에서도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기에 송산지역, 송산서신 마도의 3계면에 군중들이 한 1000여 명이 운집을 해서 화성시 3.1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이자 가장 최초의 만세운동을 벌인 장소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을 만세를 부르시면서 바로 시장으로 내려오는 이 통로를 내려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송산면사무소 자리고 이 자리를 오른쪽에 있는 이 장소가 송산 주재소 자리입니다. 당시 송산면사무소 주변에 자발적으로 모여든 1000여 명의 주민들은 송산면사무소와 주재소를 거쳐 사강시장까지 이동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길을 많은 군중들이 내려오시면서 바로 이 오른쪽 이 장소가 사강시장에서 가장 큰 우시장으로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고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 장소에서 많은 군중들과 합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세 삼창을 부르는 도중에 이제 남양 쪽에서 노구치 순사부장이 이 만세운동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해서 이 장소에 바로 그 거사의 그 주모자인 홍면옥 선생님을 체포하는 바로 장소이기도 합니다. 3일 동안 계속된 송산면의 만세운동. 사건은 3월 28일 사강시장 앞에서 벌어졌다.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순사 노구치가 덕망 있는 마을 지도자였던 홍면옥 선생의 무릎을 꿇리고 총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일어났고 그때서야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던 노구치를 쫓아가 직접 처단하기에 이른다. 노구치 처단에 앞장섰던 왕광현 선생은 체포되었다. 이게 독립선언서인데 5등원자에 이거 한번 쭉 했던 게 33인 있지 않습니까? 독립 선언문 대표들 중에서 33인 중에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손병희 씨 나오고 그다음에 한용우 씨덕이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이갑성 씨라고 있어요. 이갑성 옹이 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할아버님을 만나고 하시고 그래갖고 지 아버님을 얘기하셔가지고 자주 오셨어요. 여기 독립선언서를 하나 우리 아버님이 써달라왔더니 직접 쓰신 거예요. 이게 송산, 서신에서 시작된 화성의 3.1운동은 곧바로 장안, 팔탄면으로 확산됐다. 3월 31일 바란시장에 모여든 1000여 명의 주민들은 일본인 소학교와 면사무소 등을 타격했다. 4월 3일에는 더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2500명의 우정, 장안면 주민들은 1차적으로 장안 면사무소를 방어하고 이후 쌍봉산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쌍봉산의 초입입니다. 여기 쌍봉산 안내판을 보면
쌍봉산의 유래에 일제시대 3.1운동 당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 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3일 12시경에 이 3개 지역에 있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 쌍봉산 정상에 올라 일제히 만세를 불렀고, 쌍봉산에서 내려온 시위대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우정, 장안면의 마을을 차례로 돌며 화산리 우정면사무소와 화수리 주재소를 방어하고 완전히 파괴하기에 이른다. 시위대를 피해 달아나는 당시 화수리 주재소에서 근무하던 가와바다 순사 역시 잡아서 직접 처단했다. 3.1운동 기간 중 일본 순사가 사망한 2건의 사건이 모두 화성에서 벌어졌다. 1919년 4월 3일 이 3개 지역, 우정장을 당시 3개 지역이라 했는데 3개 지역 주민들은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수천리 어은이 장안면사무소 파괴하고 그다음에 쌍봉산에 올라서 만세 시위를 했고, 오후 3시경에 이제 우정면사무소, 화산리에 소재한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마지막에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상징성이 있는 화수리 주재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오후 5시죠. 당시에 약 2,5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당시 순사부장했던 가와바다를 처단했고, 가와바다 처단 이후에 2,500명은 당시에 해산하게 되죠.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 조직과 모든 계층의 주민이 대거 참여하고 몇 개 마을이 연합하여 벌인 거족적 시위이자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던 화성. 하지만 이런 화성의 뜨거운 독립에 대한 열망은 이후 끔찍한 사건을 초래하는 비극의 단추가 됐다. 화성의 독립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일제는 검거반을 만들어 4월 5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화성을 급습했던 것이다. 일본군 검거반은 수촌리를 비롯한 장안면, 우정읍 내 25개 마을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며 시위 주모자를 검거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격렬한 만세 시위에 대한 분명한 보복 응징이었다. 그리고 4월 13일 토벌이 끝난 화성 지역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보병 10수명이 또다시 화성에 도착한다. 화산리에 살고 있던 김연방, 김태연 선생 역시 검거반의 피해자였다. 집으로 찾아온 아리타의 총격에 그 자리에서 살해됐으며 150만 평이 넘는 99칸 집은 불타버렸다. 증조할아버지께서 여기서 피살 되신 거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대부댁 할아버지도 여기서 같이?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이제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다가 이제 그 대문에서 피살 당하시고. 피살 당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조할아버지 어찌 같이 나오시다 돌아가셨나?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피신하시고 피하시라고 일러드리는데 이제 더 넘어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총을 밀고 오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일러드리고 이제 나오다가 이제 피살 당하신 거야. 그냥 사람만 돌아가게 했으면 괜찮은데 왜 또 불까지 나서 집이 다 홀랑타? 뭐 집 놔두면 뭘 했냐고 그냥 그놈들이 다 그냥 불 지르고 간 거지. 이미 한 30여 명씩 넘어올 적에 뭐 뻔한 거지 뭘. 총칼로 목숨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태워버리는 잔혹한 일제의 만행 앞에 사진 한 장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순국 선열들. 가까스로 대량 학살을 피한 사람들은 일본군에 끌려가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한 뒤 발안천변에 벌어졌다. 당시 발안천변은 일본군이 갖다 버린 사람들의 핏물로 빨갛게 물들 정도였다. 3.1운동 당시에 애국지사들을 끌고 왔던 일본 경찰들은 애국지사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고요. 그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발안천변에 버렸던 것입니다.
일제의 끔찍했던 고문과 만행을 견디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이후에도 더욱 힘든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심각한 후유증과 감시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지 할아버님이 서대문 형무소 나오셔가지고 한 4, 5년 앓으셨는데 똥오줌을 3년 동안 지 어머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지 할아버님이 혓바닥이 3분의 1이 없더래요. 혓바닥이 3분의 1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고문당하는데 하도 견디기 힘들고 뭐하고 그래서 당신께서 혀를 깨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일주일에 그냥 옷이 새빨개 지인도 빨아다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대문이라고 와서 긴장 있나 그래.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긴장 있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을 하고 가. 그럼 하지만 정작 일본은 임무 수행 중 무력 진압은 인정하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아리타 중위의 무죄를 선언.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할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라. 사과를 하라. 저희 아저씨 거기 일본을 갔다가도 다 눈이 빨개서 하여튼 충혈돼가지고 많이 이제 신경질이 나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오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 가만히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용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일개 집안을 이렇게 쑥밭을 만들어서 일개 집안을 그냥 그야말로 대를 끊어놓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 선량하신 나라 죄라고 하면 나라 고인 죄밖에 없는 거야. 유족 후손들한테라도 와서 정식적인 뭐 진짜 아니게 하나 뭐 사과를 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뭘 얼굴을 봤어 뭐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이 뭐 와서 뭐 말한 게 없는데 용서를 하자니 용서를 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난 아유 그 사람들은 진짜 일본 사람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비루한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지만 유족들에게는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아픈 과거이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이제 들리는 소리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 몇십 년 전부터 옛날에 독립운동한 집안은 3대를 빌어먹고 정말 참 아부도하고 남한테 정말 참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부자가 되고 뭐 취직도 잘하고 잘 먹고 사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저 국내 개행할 때 정신도 못 차가지고 생겼어. 배고파. 신발도 맨발로 되니 그런 생활 되었지. 지금 이제 시대가 잘 살아져서 그런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은 지금 나라가 있겠어요?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저기 집안 많은 게 제일 부러워요. 저는 6촌, 8촌들이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진짜. 그때 다 할아버지를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누가 알아주냐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가 막히지 뭐. 그렇게 어렵게도 사시다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했던 화성의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순국열사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그들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년 2019년이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했던 우리 민족에게 일본은 대대적인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고통받았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